워렌 버핏은 22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이 주식시장의 투기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곳 금융사들은 자본주의라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챙겨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번다고 밝혔고 증시가 도박판이 됐다고 말하며 월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드디어 23년 새해 미국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개장 전 선물시장에서 나스닥이 기분 좋게 1% 넘게 상승하여 개장할 때 갭상승하며 시작했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더니 결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0.76%, S&P 500 마이너스 0.4%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2.25% 하락하여 16.91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10주 추가 매수하여 보유 수량이 1278주가 됐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마지막 남은 성인 애플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아이폰 생산 둔화와 협력사 측의 에어팟 등 액세서리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며 수요 둔화라는 명분으로 주가가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하며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6월의 저점인 130달러의 중요한 지지라인이 무너지자 이제 130달러는 강한 저항이 됐으며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애플까지 무너져야 주가지수가 진짜 바닥이 나오며 하락장이 끝난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함께 새해 첫날 미국 증시를 끌고 내려간 종목은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측치인 42만 대를 하회하는 40만 대로 발표됐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관련 악재부터 주식 매도, 중국 코로나로 인한 생산 감소에 이어 자체적인 공장 휴가로 수요가 둔화된 게 아니냐 하는 우려로 이미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그게 이번에 발표된 인도량 수치로 확인되면서 반등했던 주가를 다시 되돌리며 장중에 한 번 더 최저점을 갱신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22년 하반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무너질 때 애플과 테슬라는 강하게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자 결국 테슬라가 먼저 22년 6월의 저점을 하방 이탈하며 폭락했으며 애플 또한 이번에 6월의 저점을 하방 이탈하여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차트가 비슷하다고 앞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란 생각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펀더멘털이 무의미해지고 오로지 월가 세력들의 의도와 개미들의 심리로만 움직이는 현재 시장에 애플마저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해 투자 심리가 꺾여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손절 물량이 나오면 110달러까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애플이 폭락하면 나스닥도 한 번 더 폭락하여 연초에 신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화요일 애플과 테슬라의 이슈 외에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며 수치가 50을 넘는 경우 경기 확장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화요일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달과 동일한 46.2가 나오며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였지만 다행히 크게 하락하진 않아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지난 12월부터 급등하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화요일 크게 하락하며 3.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2월에 일본 중앙은행 장기채 금리 상한선 인상과 중국 코로나 이슈가 있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런 이유로 채권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등하나 싶었는데 유럽 쪽 채권 시장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가 와도 강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보이자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로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유로존 채권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 미국 채권을 매도하게 만들어 미국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는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장기채 금리는
다시 기술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에 대한 투자 매력을 하락시켜 나스닥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 5.25%로 상향되고 23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자 2년물 국채금리도 오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4.2%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화요일 오래간만에 상승해 다시 104의 박스권으로 들어왔으며 WTI 유가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80달러에서 내려와 7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애플과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며 물귀신 마냥 멱살 잡고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애플의 중국 코로나로 인한 생산량 감소나 테슬라의 머스크 악재와 수요 둔화는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이제 와서 이를 명분으로 마지막 남은 주요 기업들을 끌어내려 주가 지수를 하락시키고 시장에 강압적이고 억지스러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모두 월가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면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자신들의 빅테크 보유량은 거의 줄이지 않고 오히려 테슬라나 애플을 순매수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22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이 주식시장의 투기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곳 금융사들은 자본주의라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챙겨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번다고 밝혔고 증시가 도박판이 됐다고 말하며 월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저평가된 기업을 몰색하는 기회의 창이 됐다는 평가를 남겼고 변동성이 커진 주식 환경이 투자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월가 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나며 기준이나 근거 없이 그들에게 휘둘리고 놀아나고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며 도박하듯 투자해선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주요 고용지표 발표를 시작해 다음 주 CPI 발표와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가득하고 이로부터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음이 가득할 것이고 주가의 변동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수록 소음을 차단하고 계속해서 변동하는 가격이 아닌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과 미국이란 나라의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겁먹지 말고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가야 합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하락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옥의 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